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강의 양철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는 곧 비트코인이 어느 쪽으로든 튈 것 같은 상황이라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일단 좀 급하게 찍는 관계로, 그 다음에 저 역시도 좀 준비하는데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포스팅한 거 기준으로만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포스팅 제목을 비트코인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로 적어봤는데요. 저 역시도 사실상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어디로 가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과연 어떻게 결론을 도달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되게 비트코인이 되게 보합 상태로 이룬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반감기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반감기 이후로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얼마인지 다들 이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일단은 현재 포스팅 쓰고 있는 기준으로는 약 9,000달러 정도, 이제 9,200, 9,300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원화로는 1,120만원, 1,130만원 정도를 좀 되게 낮은 폭으로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금액 자체가 좀 크게 움직이다가 되게 좁게 움직인다는 것은 곧 위든 아래든 크게 움직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찍은 영상 이후로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아니면 오늘 밤이든 크게 한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일단 순수하게 반감기를 그대로 이제 영향을 받았다면은 비트코인의 금액은 지금 현재 금액은 이제 반감기 전으로 따졌을 때는 550만원, 560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반감기 전이라고 했었을 때 560만원이면은 이제 많은 투자자들은 고민도 안 하고 모든 자금을 투자해서 매입을 하겠죠. 그리고 여태까지 비트코인은 매번 1,000만원을 정복했었고, 해외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1만 달러를 늘상 이제 터치를 했었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하고 매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이제 1만 달러 회귀성으로 인해서 이제 560만원이면 당연히 투자를 안 할 사람이 없으며, 심지어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이제 잠시 넘어갔던 사람들도 비트코인이 500만원대라면은 아마 매도를 하고 비트코인으로 몰빵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더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반감기를 모두 영향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안타깝게도 반감기를 100%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반감기가 왜 100% 영향받지 않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감기 이후에 수많은 채굴자들이 그대로 비트코인을 채굴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서 손을 뗐어요. 이유가 비트코인이 채산성이 나오지 않아서 채굴을 그만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채굴기를 바꾸기 위해서 잠시 그만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다른 암호화폐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즉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로 채굴자들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즉 100% 영향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다시 채굴하기 위해서 조만간 다시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현재까지 제가 봤었을 때는 2배는 당연히 아니라 한 1.5배 정도? 그 정도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금액이 저는 9,000달러라고 하는 금액은 예전으로 봤었을 때 6,000달러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6,000달러, 예전에 6,000달러로 한다면 내려갈 수도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은 이제 한 1.5배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굴장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을 이제 포커하는 암호화폐들이 다 반감기를 거쳤고, 그리고 올해 한 달 정도 후면은 이더리움이 이제 2.0으로 런칭을 하게 되는데, 이더리움이 프루브 오브 워크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채굴을 하는 방식에서 프루브 오브 스테이크, 포스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는 이제 채굴자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더리움을. 그러면은 이더리움을 채굴했던 채굴장들이 다른 암호화폐로 이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몇몇은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도 있고, 몇몇은 뭐 다른 화폐를 채굴을 하게 될 텐데, 즉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거대한 채굴풀을 가졌던 채굴장이 빠져나가면은 당연히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호재거든요. 즉 이제 또 게다가 신규로 나오는 암호화폐들이 현재 채굴 세력들과 적대적이에요. 대부분 이제 암호화폐 현재 나오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오스 같은 경우도 디포스로 구성을 했었고, 대부분이 디포스 형태로 현재 채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채굴장 세력들은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 혹은 이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BSV 같은 그런 포크된 형태의
고전적인 암호화폐를 채굴해야 수익이 남는 구조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일시적 해시파워 이탈은 다시 돌아오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채굴장을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하는데 예전에는 9,000달러가 들었어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 6,000에서 7,000달러로 폭락하게 되면은 살 것인지 말 것인지 한번 고민하는 것이죠. 암호화폐 금액을 늘 지지해준 세력은 채굴장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들이 낮은 금액에 매수해서 올라갈 때 대량 매도를 취하기도 하지만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저희를 백 서포트 해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진으로 돌아가서 숏세력이 되지만 않는다면은 암호화폐를 이제 지지해주는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설명했던 구식 채굴기를 사용한 상당수의 채굴 세력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폭락해서 매수를 하기를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6,000이나 7,000달러 정도로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아마 대량으로 매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비트코인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너무 심하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암호화폐가 정말 내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비트코인 차트를 봤었을 때 제가 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데드크로스거든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일봉으로 봤었을 때 현재 데드크로스가 임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일단은 진행이 되면은 많은 트레이더들이 아마 매도를 할 거예요. 그러나 주봉으로 보면 또 이제 다릅니다. 일봉 봤었을 때는 분명히 데클이 이제 오기 직전인 모습인데 주봉으로 보면은 이게 제가 이제 60주 이평선 기준으로 본 건데 여태까지 60주 이평선을 지지를 받을 때는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보였어요. 그쵸? 내려가더라도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60주 이평선의 밑에 부분은 꼬리만 보이고 몸통은 다 위에 올라가 있죠. 물론 이때는 팬데믹 상황 때예요. 이때 팬데믹 같은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은 아마도 이때도 이런 식으로 아마 올라갈 모양새로 보일 겁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거의 60주 이평선과 맞닿고 있어요. 데클과 60주 이평선이 맞닿고 있는 상황. 정말 정반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놈이 맞을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50대 50으로 갈리게 되거든요. 만약에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래도 거의 한 달 반, 두 달 정도로 횡보했기 때문에 올라간다면은 한 이 정도랑 지금 비슷하게 횡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 30%, 30%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내려간다면은 60주 이평선을 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쭉쭉 내려갈 텐데 반감기 영향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내려갈 거라 봅니다. 그래서 50대 50이다. 일단은 50대 50이다 라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현금화를 어느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내려갈 때 더 매수를 할 수 있게 현금화를 하는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올라가더라도 현금화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는 약 암호화폐 비중이 25%밖에 안 돼 있고 현금화를 75% 해놨습니다. 이거는 제 그냥 법칙이에요. 팬데믹 때도 나머지 25%로 매수를 해서 50%만 유지를 했거든요. 물론 누가 봤었을 땐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팬데믹과 같이 그런 정말 몇 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를 왜 50%만 매수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이게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때는 되게 오랫동안 거의 반년 정도를 횡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한 이 정도로 유지가 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매수를 한 것이고 만약에 길게 유지가 됐었으면 아마 이쯤 됐었을 때는 100% 매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한다라는 것이고 다른 분들도 욕심이 되게 많지 않다고 한다면 그냥 비트코인으로 뭐 암호화폐로 저 같은 경우는 매년 한 30% 정도를 벌고 있거든요. 투자금의 한 30% 정도 먹고 있는데 그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현금화를 좀 많이 시키면은 비트코인으로는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2021년에
보유세가 양도세가 이제 생기면은 좀 많이 손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절대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화를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만약에 작년처럼 한번 오르는 그런 크게 한번 오르는 장이 한번 이번 올해나 혹은 내년 초에 한번 연출된다면 15,000달러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4,000달러랑 15,000달러는 한번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한번 너무 좀 불안해하지 마시고, 매수를 했으면은 일단은 반 정도 매수를 하고 나머지 반 정도는 현금 보유를 하는 게 저는 좀 저 같은 경우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암호화폐 강의의 강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